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그 성균관대학교 논술 특징 4번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시간에 성균관대 논술 1번, 2번, 3번 유형에 대한 설명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성균관대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대 그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유형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입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특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입장으로서의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살짝 다른 내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굳이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밑에 나오는, 요 얘기가, 요 얘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볼게요. 우선 수정 보완형, 제시문 안에 있는 견해 해결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 두 번째, 창의적 대안 제시형, 새로운 견해나 대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는 방식. 이게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첫 번째 수정 보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 대상, 논의의 대상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얘기해봐라.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제적 방식을 취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에 비해서 창의적 대안 제시형은요,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뭐 써봐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재적인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외재적인 방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걸 기초로 대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대안 제시형. 이건 이제 내재적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대상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재적이다, 내재적이다. 요 말을 제가 요 앞에 1번, 2번, 3번 유형 설명할 때도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예, 요 개념을 가지고 성대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4번 문제 유형도 외재적 방식이냐 내재적 방식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얘기가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시할 대안이 수정 보완 방식일 경우 대안의 정당화는 대개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수정 보완형의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그 이제 정당화, 근거 제시가 필요가 없다. 요 얘기한 겁니다. 근거 제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는 이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안의 정당화는 대개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의 조건이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반면에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과 같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정당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 내재적인 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 창의적 대안 제시형의 경우에는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대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 특징인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수정 보완형 문제의 경우에는 대안 제시하고 나서 근거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창의적 대안 제시형의 경우에는 대안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문제 질문 방식의 사례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1. 현대사회는 대규모 빈곤, 생태위기,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회 갈등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 직면에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는 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죠. 지구온난화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2009학년도 이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유형 중에 수정 보완형입니까? 창의적 대안 제시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어떤 문제 유형이냐 하면은요. 창의적 대안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써야 되겠죠.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어떤 식의 방식이 필요하고 시장 사이드에서는 어떤 식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근거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면에서는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놓고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장의 측면에서는 요런 대책이 필요하다 쓰고 나서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까지 써야 제대로 된 답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되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시오. 창의적 형태입니까? 수정 보완형입니까? 수정 보완형이죠. 그렇죠? 수정 보완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 해결의 근거가 되는 게 문제에 나온 문제 1의 두 입장. 이거 그냥 편의상 A, B라고 해볼게요. A, B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보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법 제시하고 끝 하면 되는 거죠. 근거 제시가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A, B의 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창의적 대안 제시형이냐 수정 보완형이냐에 따라 근거 제시 유무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예를 볼게요. 아래 보기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을 하시오. 창의형입니까? 수정형입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수정형이죠. 그렇죠?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을 우리는 A 입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입장에 근거해서 보기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보기에 나온 문제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끝 하면 되는 거죠. 자, 수정 보완형의 경우에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제시가 필요가 없고 창의적 대안 제시형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대상만 놓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해법 플러스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창의적 문제 유형 이 두 개는 수정 보완형 문제 유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논술 가이드북에 수정 보완형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보기의 두 가지 헌혈 정책의 장단점과 헌혈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 근거하여 논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보완형입니까? 창의적 대안 제시형입니까? 수정 보완형이죠. 수정 보완형. 그러면 이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게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이죠. A, B라고 하자면 A에 근거해서 두 가지 헌혈 정책의 장단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헌혈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또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B의 그 입장에 근거해서 또 장단점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보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법만 제시하고 근거 제시는 생략해도 되겠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논술 가이드북에 창의적 대안 제시형의 문제로 나와 있는 것 살펴볼게요. 문제 1의 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대책을 아래의 키워드 중 3개 이상을 활용하여 각각 제시하고 두 입장의 대책 중 어느 편이 더 유망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했는데요. 2013학년도 모의 논술인데 약간 특이한 형태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요. 몇몇 대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따로 제가 기회를 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는 이 키워드 부분은 빼고 그냥 창의적 대안 제시형 원래의 그 형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창의적 대안 제시형이냐?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문제 1의 두 입장이라 그랬어요. 편의상 A 입장, B 입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 입장이 있겠죠. A 입장이 있고 B 입장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대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입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해법, B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해법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대안 제시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A 입장에서 범죄 예방 대책은 XXXXX가 필요하겠다. 쓰고 나서 플러스 무엇이요? 그것이 타당한 근거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뭐 동그라미라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놓고, 왜냐하면 그것의 근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에다가 요 키워드 활용하는 게 들어가야 하긴 합니다. 그건 일단 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창의적 대안 제시형 문제라고 친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 글을 서술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문제 유형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꼭 소기의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